금리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과 돈을 거래할 때 붙이는 이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입니다. 먼저 한국의 기준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1년에 최소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기업은 판매가 늘어 실적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고 판매가 줄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금리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준금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말 그대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뜻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빌려줄수록 당연히 높은 이자를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뒤집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과거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죠.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방어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환율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는 자국 화폐이고 해외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에서 900원이 되면 원화의 가치는 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1100원이 되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따라 수출입 상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원엔 환율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입니다. 예를 들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제품이 싸지면서 한국 기업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엔화의 가치가 오르면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은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알 수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 달러를 유로, 엔, 파운드 등 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해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냅니다. 달러 인덱스를 확인하면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글로벌 투자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가는 돈의 실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10년 전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줄여서 CPI입니다.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 낸 값입니다. 다만 품목에 월세나 공공요금이 들어가다 보니 체감 물가와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물가를 체감하기 위해 생활물가 지수와 신선식품 물가 지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우리가 장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물가입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을 정해 평균 낸 값입니다. 반면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을 평균 낸 값이죠. 모든 물가지수는 기준 연도를 100으로 두고 그 뒤 얼마나 변했는지 숫자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수가 117이라면 기준 연도 대비 17% 오른 것입니다. 물가는 단순히 물건값의 오르내림을 나타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가가 변하면 돈의 가치가 변하게 되고 결국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 상승했다면 투자 수익률은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물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에 따라 정부 정책과 경기 흐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장합니다. 누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해야 경제가 다시 돌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고용률과 실업률입니다. 특히 실업률은 경기 상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5%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보았을 때 제관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 실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사기간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자리가 주어지면 바로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되면 실업자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는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상의 실업률과 우리가 느끼는 고용 상황에는 간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률 한 지표만 보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경제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데 좋은 참고 지표가 됩니다. 주가는 투자자에게 가장 직관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익숙한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코스피보다 작지만 변동성이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대표적인 주가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수익 모델이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식품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에는 기술 중심 기업이나 성장 스타트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는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수입니다. 나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죠. 다음은 S&P 500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상위 500개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로 가장 폭넓게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 줄여서 다우지수입니다. 1884년부터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로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글,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지수를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지표들인 것이죠. 투자 시장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이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공포탐욕지수와 VIX 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포탐욕지수는 시장의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분석해 현재 시장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을 의미하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지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활용해 지금 시장이 감정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VIX 지수입니다. VIX는 S&P 500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질지 예측하는 것이죠. 숫자가 낮으면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40 이상이면 시장이 공포에 잠긴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이때는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 시점을 최적의 매수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3일 트럼프 측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VIX는 50위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이때 침착하게 매수했다면 꽤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투자 격언에 가장 어울리는 지수인 거죠. 공포지수는 숫자 자체보다는 심리가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이 과도하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이 결국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읽기 위해 공포지수를 참고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석유, 금, 은, 구리 같은 원자재인데요. 원자재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로 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원자재는 석유입니다.
대표적인 유가 지수로는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는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이나 시장 구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WTI 유가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WTI 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석유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물가와 수출입 상황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금, 은, 구리 같은 금속 원자재입니다. 금은 매장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금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도 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원자재로 분류됩니다. 구리는 매장량이 많지만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건설, 전자제품, 전력설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원자재 지수를 확인하면 경기를 예측하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전문 투자자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고용, 생산, 소비, 투자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 보면 경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지표가 경기종합지수입니다. 경기종합지수는 크게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로 나뉩니다. 동행지수는 지금 경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의 경기 수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편향합니다. 선행지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지수는 동행지수보다 약 6개월 앞서 상황을 나타냅니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100 이하라면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2022년 이후에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동행지수는 경기가 성장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 둔화를 경고하고 있죠. 다양한 지표를 함께 보면 결국 동행지수가 선행지수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하락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상승이 오기 마련입니다. 정리하자면 경기종합지수는 지금 경제가 어디쯤 온 것인가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